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사회 문제를 좀 생각해보고 들여다보죠. 깊고 넓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조윤주 외신캐스터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 네. 오늘 지금 뭐 최대 정치 행사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네. 그 중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고 이번에 그동안에는 연임을 했던 그냥 전통에서 3연임으로 네, 확정을 지으려는 네, 지금 분위기다. 그렇습니다. 네. 이 당대회 소식부터 들어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 대회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16일 날 시작이 됐고 이번 주말까지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주요 일정은 당대회에서 그 대의원들이 9,671만 명이 넘는 당원을 대표해서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중앙위원 200여 명, 후보위원 그리고 중앙기율검사위원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네. 또 선출하는 그 역할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업무 보고도 하고 계획도 발표하고 되는 건데요. 22일 날 당대회가 폐막하고 나면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로 재선출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처음으로 임기 5년을 3번으로 연속하는 없었죠. 다들 네. 2번까지는 했었는데 최고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일정은 중국 공산당의 당장, 당의 헌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걸 이제 개정하게 되는데 핵심 사안이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개 확립과 2개 수호. 이게 당권에 직접 들어간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2개의 확립과 2개의 수호. 2개의 수호. 네. 이 2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과 전당 핵심 지위의 확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 주석의 권력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문서로 박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인 지위 확립 이런 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는 당에서의 중요한 역할, 네. 그다음에 중국 사회주의 사상에서의 지도적인 역할, 이 네. 2개의 역할을 시진핑 확립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 2개 지위를 확립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시진핑 사상 이렇게 아예 이름을 그렇게 네. 하는군요. 그 전까지 이론 이런 건 있었는데 마오쩌둥 이후에 이렇게 사상이라고 붙여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중요한 인물, 예. 권력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대회 업무 보고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지난 5년간의 업무도 이제 보고를 하고 앞으로 10년의 위대한 법치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또 거기서 이제 지금 정부는 녹색 발전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고요. 또 중국 건군 100년에 대한 그 목표 달성과 국방 군대를 현대화하는 것 그리고 세계 평화 발전의 촉진 중국이 대외적으로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엄치당 그리고 신세대 당 건설 이런 것들을 당대회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세계의 평화 발전 촉진 이런 게 이제 강대국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내외적으로 이제 중국의 위상이 이렇다라는 네. 걸 이제 얘기하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영토 분쟁 때문에 주변국들과 마찰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만도 그렇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자꾸 충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아니다. 예. G2로서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늘 노력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이 아까 이제 중국만의 그 사회주의를 시진핑 사상 이렇게 네. 이제 명칭을 변경할 것이다.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시 주석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려는 네.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이게 서방 언론들은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거다. 결국은 사상까지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건데요. 베이징 대학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연구소 연구원이 중국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우리는 서구의 자본주의가
국가의 생산력 측면에서 굉장히 우월하다.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가 우월하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그래서 이것이 현대화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다. 중국을 봐라.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가지고도 충분히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질 수 네, 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억 명의 세계 최대 개발동산국인 중국의 현대화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뭐 흑묘, 백묘 그래서 뭐 자본주의든 뭐 어쨌든 네. 공산주의든 그 필요하면은 하는 그런 형식의 받아들이겠다 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젠 우리만의 색깔로 네.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네. 거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나아가면 국수주의. 뭐 중국만 최고야.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중국만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 프라이드도 있고 젊은 이들의 있죠. 모습도 있죠. 그래서 이제 네. 중국 제품만 쓰려고 하고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사실 뭐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에 물질적인 차원에서 현대에 힘썼고 그리고 나서 신중국 성립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자본주의 모델을 따라서 현대화에 주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중국만의 특색 네.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정책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관계자도 이제 중국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세계는 중국식 현대화라는 역사적인 시각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 온라인상에서는 뭐 무엇이 중국식 현대화인가 함께 배우는 중국식 현대화 같은 일이 이제 글들이 이걸 따라 배워라 네, 이거네요.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또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추진했었던 1:1로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국 정부가 1:1로 프로젝트 통해서 개도국들 그리고 사실 이제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에 도와주면서 가서. 인프라를 네. 건설해주고 그걸 매개해서 어쨌든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그렇군요. 뭐 동남 지역 그리고 중아시아 이런 여러 지역까지 넓히면서 결국 아프리카, 뭐 네. 유럽,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중국식 현대화가 말이 되는 거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그동안의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중국도. 맞습니다. 계속 전임자들은 연임까지만 하는 전통이었는데 네. 이제 이걸 깨고서는 이제 3연임이라는 걸로 가려고 하는 건데 네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까지 제도는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이번 전당대회 그 전에 이미 이제 그런 움직임이 네. 있었던 거고요. 영국의 BBC가 그래서 시진핑은 어떻게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됐나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수십 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3년임을 앞두고 있지 않냐라고 네. 말하면서 뭐 사실은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 부친을 둔 뭐 성골이다 이 정도만 알려졌었고요. 근데 약간 권력 투쟁에서 아버지가 밀리면서 이제 본인은 공산주의 청년단의 단체에 들어가면서 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중국은 뭐 젊은 네. 시절엔 그 외곽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당이 하나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정당별로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도 계파가 있거든요. 뭐 상하이방, 공천당, 태자당. 그러니까 태자당이 이제 아버지가 뭐 공산당 혁명의 원로다. 이제 그러면 그 집 아들은 좀 먹고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시 주석이 10년 동안 주석으로 재임을 하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의 권력을 공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창시자 마오쩌둥이 정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군과의 관계를 네, 얘기하는 건가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되고 나서 마오쩌둥은 국가가 아닌 당이 인민해방군을 통제해야 된다. 군을 장악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진짜 운이 좋게도 전임자인 후진타오보다도 이 군을 빨리 장악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2014년과 15년에 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그리고 인민해방군 장군의 부패 혐의가 이제 기소가 되면서 손쉽게 군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 전 사람들이 부패 혐의로 다 나가게 된 네. 거군요. 보통 이제 네. 권력자가 바뀌게 되면은 기존의 지지 세력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갈등이 생기죠. 네, 갈등이 생기고 네. 정리가 필요한데 마침 이렇게 부패 사건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빨리 정리가 되면서 군을 빨리 장악했고요. 그런 예. 면에서 시간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권력을 잡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왜냐하면 반부패를 워낙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반부패. 미리미리 사람들이 충성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네. 사람 없다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네. 이제 시 주석은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잣들대면서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다 숙청, 자료사 그랬었죠. 계속 예. 그런 보도들이 중간중간 나왔었죠.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니까 그때부터는 모두가 충성하는 그게 내가 살아남은 길이구나. 결국은 공산당이라는 일당 체제인 거는 맞지만 네. 중국이 그 안에 사실 개파가 여러 개파가 있었는데 숙청, 이 반부패를 통한 숙청을 네. 통해서 어쨌든 많이 정리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시주석의 사람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뭐 네. 그 부패한 고위 관료 호랑이라고 말하는데 호랑이가 다 잡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정치국의 상무위원 7명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 중에서 결국 그 다음 총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건드렸습니다. 형사처벌 안 했는데 시주석은 그런 원칙을 깨고 과감하게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당 내부 정쟁과 다른 파벌 제거에도 사용이 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또는 열심히 이런 반부패 활동을 하면서 정적도 제거를 하고 청렴한 정치인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진짜 반부패 그동안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군을 이렇게 해서 장악하고 네. 당 내부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또 정리를 하는 네.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패한 정치인을 쫓아낸다는데 관리를 쫓아낸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지하죠. 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 BBC가 얘기한 게 마지막으로 그 개인적인 브랜딩.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포장한다고나 할까요? 요즘 뭐 부캐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굉장히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브랜딩을 했을까요? 2018년에 중국 헌법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명기가 되는데요. 네. 말씀인 것처럼 이 사상의 헌법에 들어간 것은 시진핑이 자신의 유산을 굉장히 공고히 하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 겁니다. 헌법으로 그 명칭이 들어간다는 네.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는 뭐 이론, 티어리 이걸 했는데 여기는 아이디올로지, 사상 이걸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장점인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은 사상이나 이론은 붙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시진핑 주석은 자신은 사상이라는 브랜딩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개인 브랜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서 마오쩌둥이 굉장히 1인자. 중요한 1인자 네. 인물로 네. 있었던 거고 그 후에 덩샤오핑이 이제 큰 역할을 했지만 덩샤오핑도 그런 네, 호칭은 그 못 받았나요? 네, 아닙니다. 티어리까지만 갔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사상이라는 걸 붙이면서 이 전문가들 위상이 얘기는- 달라졌네요. 네, 맞아요. 그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사실 사상의 정확한 의미를 뭐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논란이 많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큰 권력 이동이 일어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콩 침례대학교의 카베스탄 정치학 교수는요. 시진핑의 사상은 주로 본인의 전통성, 권력을 중국 공산당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도 강화하는데 이걸 잘 썼다라고 말하면서 마오쩌둥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장 큰 영화와 성공을 누린 중국 황제와 연결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개인 숭배화처럼 해서 네. 1인 체제를 굉장히 공고히 한 것 같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중국, 실제로 그렇군요. 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시주석 이름을 따서 연구센터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좀 더 독보적인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 브랜딩도 하고 당과 군을 장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3년인까지 가게 된 것 같다라고 BBC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뭐 모바일 앱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젊은 층을 이건 겨냥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학습 강국이라는 모바일 앱을 출시해서 시주석 이름 뭐부터 이제 배우고 또 중국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중의적인 의미인데요. 애국주의를 좀 고취시키는 것과
맥락이 닿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이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해서 3연임을 해서 위상이 달라진다 한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워낙 어려워서 네, 맞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가 결국 버블이 붕괴되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 타격이 너무 크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올해 5.5%인데요.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 3%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당대회 끝나고 할 거라고 이제 미뤘다고 미루고 하니까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정책 이것도 사실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굉장히 중국 내에 계신 분들이 뭐 이동하지 못하고 여러 맞아요.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잘 통제를 하고 있어라고 홍보를 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예.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많이 겪었고요. 또 하나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생산할 수 없으니까 네. 경제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네 이런 이중적인 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또 반대 의견도 있다면서요. 중국이 반드시 경제 이 버블이 터지지는 않을 수 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워낙 정부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자본주의나 민주사회에서 대출을 막 해주고 이런 걸 안 할 거라는 거죠. 물론 대출이 많고 규모가 많긴 하지만 정부가 미리미리 그거를 통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버블이 터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중국 경제 붕괴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토마스 올릭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는 그렇군요. 건데 어쨌든 중국 정부 통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버블이 터지도록 그렇게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러고 보면 예전부터 뭐 중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은 있었지만 그대로 되지는 않았었죠. 네, 뭐 증시가 빠지긴 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네. 자, 그렇다면은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또 워싱턴 포스트가 쓴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일단 시 주석이 앞으로 5년 임기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요소가 대만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 주석이 당대회 개막식에서도 뭐 군사력을 더 키울 거다. 뭐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만 통일에 대한 시 주석의 열망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하는 동안에 대만의 통일 문제가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 인민의 고유한 업무고 이건 중국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시 주석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코 무력 사령 포기를 약속하지 않고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사항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만 문제는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정학적으로 좀 힘든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러시아를 처음에 좀 지지했었죠. 그렇죠.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의 어떤 태도는 푸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 아닐까, 결이 같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만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뭐 무력 시위라든지 아니면 더 큰 군사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시 주석이 어쨌든 여러 가지 분석으로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체제를 강하게 해서 여러 가지 권력을 자신에게만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사실 중국 경제가 많이 컸었던 성장했던 이유는 지금 주장은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 덕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거 덕분에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시장에 막 상장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크게 성장했던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 주석은 빅테크 기업을 지금 통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의 성장의 어떤 발판이 됐던 빅테크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 주석이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기업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 주석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업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투자를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 문제도 있는데 사실 중국의 부동산은 중국 전체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뭐 무너진다 그러면은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 IMF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45%가 중국 정부의 부동산 산업 규제 때문에 결국은 그러네요. 채무가 늘어났고 이게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타격 입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수석이 어쩌면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 같다.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네. 자기의 발판이 됐던 것을 규제함으로써 또 네. 예, 스스로를 올가매는 네, 격이 맞습니다. 아닌가. 그래서 모순에 빠진 것 같다. 이런 해석도 네. 있습니다. 자, 네. 국제뉴스 오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3년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